챕터 5번째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벌써 6분의 1이나 오셨어요.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원서를 예전에 읽어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정말 다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분량 61쪽부터 63쪽까지 시작해볼게요. 네, pluck. 지난 챕터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밑에 있는 본문 내용 보면서 보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plucked bird. 새에 관한 건데 뭘까? 네, 예전에 캣니스가 게일이랑 산에 놀러 갔다가 그 산이 아니라 그 울타리 너머 공간, 네, 거기에 갔다가 무슨 베리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베리를 뜯는 장면에서 이 pluck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굳이 그렇게 베리를 따는 것뿐만 아니라 눈썹을 뽑거나 닥터를 뽑거나 할 때도 pluck이 쓰인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a plucked bird 하면 뭐겠어요? 털이 다 뽑힌, 깃털이 다 뽑힌 새라는 뜻이겠죠? 본문 읽으면 나오니까 읽으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uprooted. 아래에 있는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문 내용을 읽을 때 표시를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pipe. Be taken aback. Affectation. Concession.
앞에서 봤던 단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본문 내용을. 네. 무슨 뜻일까요? The finer swath of my leg hair is uprooted in a painful jerk. swath라고 하면 기다란 끈 모양의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리털 제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모에 쓰이는 스트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제모를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 다리가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 360도 돌아가면서 제모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 한 부분 이렇게 그 긴 스트립을 하나씩 붙이고 떼어내고 붙이고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캣니스는 다른 곳은 다 끝냈고 마지막 스트립에 해당하는 분량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스트립이 떼어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를 그 자기 털들이 uprooted 됐는데 어떻게 in a painful jerk. jerk는 뭔지 모를 수 있어. 근데 painful은 다 알죠? 고통스러운. 그럼 jerk는 뭘까요? 다리털을 뽑을 때 팍 뜯어내죠? 천천히 뜯어내지 않아요. 정말 세워라 뜯어내면 고통은 있는 대로 다 느끼고 아마 털은 하나도 안 빠질지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확 뜯어내야 돼. jerk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 뜯어내졌는데 그러면 uprooted가 뭘까요? up은 위를 얘기하는 거고 root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다리 털 뿌리가 뽑혔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my hair is uprooted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책을 읽다가 제가 웃겨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This has included scrubbing down my body with a gritty foam that has removed not only dirt but at least 3 layers of skin. blah blah blah. gritty라는 거는 grit은 모래. 그래서 gritty 하면은 모래 같은, foam은 cleansing foam 할 때 그 거품. cleansing foam 할 때도 거품이 나니까 foam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거품이 원래는 다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워야 하는데 이 거품은 거친 거야. 모래 마냥. 그래서 이 폼을 이용해서 몸을 닦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런 거품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닦으면 겉에 있는 dirt,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씻겨내져 가는데 얘는 너무 거칠기 때문에 막 내 피부에 세 겹을 막 세 겹도 막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바디 스크럽 할 때 되게 거칠어서 피부 표면에 있는 그 막 마지막 레이어를 벗겨낸다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런 것처럼 너무 막 모래가 닿기 때문에 피부가 한 겹이 뭐야? 세 겹도 넘게 그렇게 없애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웃겨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단어는 corkscrew locks. He gives his orange corkscrew locks a shake and applies a fresh coat of purple lipstick to his mouth. 여기서 이 corkscrew locks가 뭔지 모르면 이 문장의 해석이 아예 안 되는데요. cork는 와인 바틀에 있는 그 코르크, 그 코르크를 cork라고 하고, screw는 그 cork를 빼내는 도구 있죠. 그 사선으로 둥글게 스파이럴의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도구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락스는 뭐지? 우리가 흔히 레게머리라고 생각하는 그 레게머리에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레게머리는 자세히 보면 머리를 이렇게 따서 그 세 개 이렇게 머리 우리가 딸 때 세 개 이렇게 뭉치로 해서 이렇게 따죠. 그런 게 정말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어로는 cornrow라고 부르고, 그리고 락스 같은 경우는 특히 히피들이 이런 머리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레게 머리가 아니라 보면은
그렇게 따여져 있는 모양이 아예 없는 레게머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뭔가 되게 원래 머리에 약간 좀 자연스러운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빛이 정말 하나도 없고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네, 약간 히피들이 많이 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에요. 이 락스 같은 경우는 따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코바늘. 네, 코바늘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락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락스가 corkscrew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orkscrew처럼 보이는 락인 헤어스타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락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파마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웨이브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이 corkscrew 락은 헤어스타일이니까 그 남자가 그 오렌지 색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흔들더니 보라 색깔 립스틱을 자기 입에 발랐다. 네, 그런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rkscrew locks가 뭔지 모르면 네, 이해가 아무래도 아예 안 되겠죠? 네, 이제 퀴즈 가볼게요. blank라는 단어는 뭐가 없거나 비어있거나 이런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three words are blank, but the fourth is entirely glass. 그러니까 제 방에는 4면이 있는데 그 중에 3면은 다 비어있고 마지막 면은 다 유리로 되어 있다. 통유리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유리로.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벽이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blank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blank는 또 어디서 사용이 되냐? 서식 같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빈칸을 주고 이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라는 그런 문제 있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두 경우 모두 fill in the blank 라고 하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그거를 영어로 fill in the blank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빈칸을 나타내고자 blank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예요. 그래서 blank는 뭔가 없거나 비어있음 혹은 비어있는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unitard. 얘는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m in a simple black unitard that covers me from ankle to neck. 이 unitard가 뭔지 모를 수 있어. 원어민이라고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어민도 모를 만한 단어는 대부분 설명이 바로 뒤에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모를 만한 단어는 작가가 알아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꽤 많아요. 여기서도 I'm in a simple black unitard. unitard가 뭔지 몰라. 근데 that covers me from ankle to neck. 그러니까 발목부터 목까지 다 커버를 해준대요. 그러는데 unitard 뭔지 모르겠는데 uni는 하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unitard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옷이 그러니까 투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하의 상의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원피스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원피스 하면은 드레스를 얘기를 하죠. 근데 원피스는 사실 그냥 하나의 피스. 상의 하의 있는 거는 투피스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드레스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는 원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로 되어 있는 드레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피스로 되어 있는 발목부터 목까지 올라오는 뭔가를 옷을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유니차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쫄쫄이처럼 몸에 달라붙는 점프수트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그런 종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니가 제가 하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잘 알고 있는 단어에도 이 유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universe.
우주죠? universe 할 때도 uni가 들어있어요.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multiverse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multi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multi가 왜 여러 개를 의미하냐? 이미 알고 계신 단어에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도 여러 개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고 부르고 또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도 1백만장자는 그냥 밀리어네어지만 그 돈이 1백만장자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 개의 백만장자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200만장자, 300만장자, 뭐 20백만장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멀티밀리니어라고 부르고 또 우리 또 뭐 알아요? 여러 개 일을 동시에 하는 게 뭐죠?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task는 일인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또 곱하기는 뭐예요? multiply. 그거 다 숨어 있잖아요. 여러 개라는 뜻이. 그리고 또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뭐죠? 우리 멀티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멀티가 여러 개라는 뜻을 알아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이 멀티탭은 영어에서는 멀티탭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멀티탭은 대부분 이렇게 연장선이 달려있잖아요. 아울렛에서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extension cord라고 부릅니다. 이런 연장선 없이 바로 이 아울렛에 딱 붙여서 사용하는 그 플러그 형식의 옆에 있는 사진 같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멀티 아울렛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얘는 그냥 이 아울렛이 몇 개가 있든 한 개가 있어도 한 개가 있고 그냥 연장만 시켜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다 포함해서 그냥 extension cord라고 부릅니다. 아니 참 헝거 게임을 읽다가 유니버스를 거쳐서 멀티탭까지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영어 지식도 누가 알아요. 언젠가 다른 책을 읽다가 나올 수도 있고 삶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 누가 압니까? 네, 아주 즐겁죠? 그래서 다시 유니버스와 멀티버스로 돌아가서 멀티버스는 우주는 사실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의 우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에서만 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믿는 학자들이 멀티버스 이론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니버스는 하나의 우주라는 뜻인 거고 유니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단어를 봐볼게요. venture, flamboyant, despicable, becoming, skimpy.
본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챕터에서 the last word 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문장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I just hope I get one who doesn't think nudity is the last word in fashion.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죠? 스타일리스트 시나를 만나기 전에 캔니스가 나는 스타일리스트가 그런 이제 노출을 가장 패션의 최고봉이다. 그게 가장 최고의 패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Since the baggy minors jumpsuits are not particularly becoming, our tributes usually end up in skimpy outfits and hats with headlamp. One year, our tributes were stark naked and covered in black powder to represent coal dust. 광부들이 점프스트를 입잖아요. 점프스트는 위아래가 상하이가 이제 연결된 걔네들이 점프스트죠. 그 앞에서 말했던 유니차르드는 저기 스킨에 달라붙는 애들이고 점프스트는 달라붙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배기하죠. 배기하다는 게 우리 배기 팬츠 할 때도 그 말을 하듯이 이렇게 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룸이한 그런 팬츠, 점프스트 여기서 그러니까 점프스트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점프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널널한 그런 것을 광부들이 입다 보니까 걔네들이 becoming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적합하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our tributes usually end up in skimpy outfit. 그래서 대부분 이 tribute가 그렇게 배기한 점프스트를 입는 대신에 노출이 많은 그런 옷을 입고 헤드램프, 그 머리에 달려있는 전등이라고 해, 등 있죠. 그 광부들이 항상 착용을 하잖아요. 그 보호하는 모자랑 함께. 그래서 좀 이렇게 노출이 있는 옷에 그런 헤드기어가 장착된 그런 모자를 쓰고 자주 그렇게 나타나곤 했나 봐요. 세레모니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한 해에는 트리비츠들이 완전 like stark 완전 알몸으로 stark naked 할 때 stark는 약간 좀 심한 원래는 독일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stark가 독일어에서는 strong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severe 그럼 그만큼 심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알몸으로 covered in black powder 그 검정색 파우더를 이렇게 몸에 바른 거야. 그걸로 이제 몸을 다 여기저기 발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검정색 파우더는 그 core, 석탄의 그 먼지가 아니고 그 가루, 석탄 가루를 의미한다면서 그걸 이렇게 막 득득득 바르고 알몸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세레모니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 챕터에 나는 알몸을 최고의 패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헤이미치에 관해서 농담을 피터와 캔니스가 하는 장면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With all that alcohol in him, it's probably not advisable to have him around an open flame. 헤이미치가 좋은 술을 마십니까? 술을 달고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이 그 헤이미치 몸 안에 가득한데 그 상태에서 열려있는 불꽃 근처에 가면 헤이미치에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알코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픈 플레임 근처에 헤이미치를 두는 거는 추천되지 않는다. 네, 조언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네, 웃기죠? 이번 파트에는 설명 부분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퀴즈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로 가보세요.
5번째 챕터도 거의 끝이 나갑니다. 파트 3번째 가볼게요. tangible. 이 단어의 뜻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Someone throws me a red rose. I catch it, give it a delicate sniff, and blow a kiss back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giver. 100 hands reach up to catch my kiss, as if it were a real tangible thing.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래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는 71쪽 맨 위에서 3번째 줄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so that인데요. 학교에서 영어 배우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 that 하면 어떤 뜻이 있었죠? 너무 so, 너무 해서 that 다음에 나오는 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뜻이었죠. 본문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Then he gives me a smile that seems so, not just so genuinely sweet, with just the right touch of shyness, that unexpected warmth rushes through me. 여기서 he는 피터거든요. 그 피터가 캐니스한테 이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어땠냐면 정말 진정으로 다정다감한 그런 미소였던 거죠. 그리고 딱 적당한 만큼의 그런 부끄러움도 살짝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that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캐니스 그 몸 안에 이렇게 퍼진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미소가 so 어쩌고저쩌고 뭐뭐 해서 that 그래서 unexpecte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문법을 책을 읽으면서 적용을 해서 읽어볼 수 있었어요. 다음 표현은 two can play at this game 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너만 혼자 게임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장난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바람을 폈어. 혼자 막 바람을 막 피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러면 너만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two can play at this game 하면서 자기도 막 바람을 피고 나가면 네, 그럴 때 그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친구가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 뭐라고 뒷말을 막막막 해서 나와 다른 친구들 사이를 막 갈라놓으려고 해. 막 자꾸 나쁜 소리를 루머를 만들어서 막 해요. 그러면 뭐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자기도 막 루머를 그 아이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뭐 그런 식으로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너가 뭘 나한테 주든지 그거를 난 되돌려주겠다. 뭐 너가 나를 해치면 나도 너를 해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단어 ablaze, alarm은 알람 클락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 경보 장치 이런 뜻도 있지만 불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prestigious
읽으면서 유추해봤던 뜻을 상기시켜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본문 한 문장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Someone throws me a red rose. 어떤 사람이 장미를 던진다. I catch it. 나는 잡고 give it a delicate sniff. 여기서 delicate은 원래는 연약한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섬세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그 장미 냄새를 킁킁 맡은 거죠. And blow a kiss back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giver.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가 정확히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장미가 날아왔던 그 방향으로 그 general direction으로 그 키스를 날린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0 hands reach up to catch my kiss. 100개의 손이 그 내가 던진 키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은 거예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it were a rare and tangible thing. 그 자기 키스가 something rare and something tangible 한 것처럼 그렇게 손으로 뻗어서 잡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공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스는. 키스를 던졌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정말 야구공이나 뭐 정말 물체를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제 해석을 들어보셨으니까 어떤 탱저볼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더 오시나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스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인 마냥 자기 키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